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을 개최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 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 거래 등 규칙 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SCM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 10,000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 soldiers to support Russia's combat operations in Russia's Kursk region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한미는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는 또 북방 한계선 NLL이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북한의 NLL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한미일 당국은 공동탐지와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실시간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와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선박과 선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연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 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리튬 배터리 저장고와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약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려가 커진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급속히 늘어난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방안과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 기술 허가 심사 지침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선박 운항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선박과 선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중견, 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전형 민간 합동 훈련으로 선사와 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회사 사이버 안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헬로윈데이와 부산 불꽃축제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를 이야기하고 철저한 합동 점검과 신속한 구조 구급체계 확립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